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당 공동대표이자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보당 굶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재현 상임대표님 모시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목 경제가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코로나19부터 시작된 골목 경제의 어려움은 12.3 대란 이후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준 대한민국, 그리고 조기조선으로 세워진 새로운 정부, 이제는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시간이며 무너져 내린 골목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 시작한 가게가 나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마음뿐이다. 살면서도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티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골목 민생회복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골목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적극나서야 하며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보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골목 민생회복을 위한 5대 과제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5대 과제 발표는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진보당의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부채 해결입니다. 올 9월이면 코로나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대출 중 약 50조 원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는 부채들입니다. 연장과 유예만으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장과 유예는 결국 빚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부채에 대한 과감한 부채 탕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배드뱅크 운영은 캠코에서 진행하였고, 캠코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민간 추심업체에 위임해 회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눠왔습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재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배드뱅크 설립의 목적입니다. 한편 렌탈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사업장에서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에서 사용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심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채권에 대한 감독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추심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금융 렌탈 채권은 채무조정으로 제기를 하려는 많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금융 렌탈 채권을 채무조정 가능 채권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골목상권 살리는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골목형 상점과를 확대해야 합니다. 골목형 상점과 지점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 중 골목형 상점과 확대 사업을 위해 지자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조례 확대 사업을 저해하는 조항들에 대해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당사자들의 요구인 지역화폐 예산과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와 노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를 통해 배달 수수료 인하와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안전한 폐업을 모아야 합니다. 현실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위해 돈을 모으거나 대출을 받으니 연끌을 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3만 명에게 최대 400만 원의 폐업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폐업자 100만 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입니다. 지원자를 늘리고 지원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지원과 상병수당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배민규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진보당은 배달의 민족을 필두로 한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에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해왔습니다. 이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보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수수료 책정 시 협의의무와 수수료 정보 공개, 부당한 수수료 부과 금지, 입점업체 단체 협의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
대민규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밀어내기, 프로모션 비용, 강매 등 횡포와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지시사항을 거절할 경우 불이익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주 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 결성과 협상권을 법으로 정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보완하고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께서 수수료를 규제하면 가맹본부가 다른 항목들로 비용을 떼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갑질을 규제하고 가맹점주들의 단체 협상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비롯한 긴급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골목 민생을 살리기 위해 위와 같은 과제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민생 진보당은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 회복을 위해 힘차게 뛸 것입니다. 지금은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 질주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